아이가 태어나서 나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인연이 될지 몰라요. 자식이 태어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필요곡절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급하지 않게 조금 여여하게 살다 보면 인연이 닿고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될 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집착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환 선생님. 저는 자연 임신이 안 되고 시험관으로 얻은 아이를 유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시험관을 하고 또 실패하고 또 나 자신을 원망하고 유산된 아이에게 미안해서 자책을 했습니다. 남편도 저 때문에 힘들고 저도 피폐해지고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기점 명상을 공부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고요. 과거는 흘려보냈고 늘 부정적이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최대한 현재를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고, 시험관이 실패하더라도 언젠가는 아이가 오겠지 하고 생각하니 채환님, 드디어 오늘 기다리던 천사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더 지켜봐야 되지만 늘 명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긍정적이게 살도록 내려놓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채환님, 과거의 나 자신은 왜 나를 사랑해주지 못했고 부모를 원망했고 과거에 연연했을까 후회도 되었지만 이 또한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귀점 명상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참 축하합니다. 지금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명상이 내려놓아라, 모든 것이 좋아진다 라는 명상이라고 하셨어요. 그 명상 덕분에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과거가 발목을 잡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던 기억이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으면 나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실패의 기억을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두려움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과거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됩니다. 자, 여기 실패 한번 안 하신 분 계실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 분이 계실까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작고 크고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에는 실패와 성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수행자로서 이 실패를 나쁜 것으로 볼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관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고이고이 모시고 잘 키우다가 뱃속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만일 뱃속에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어떠한 장애가 있을지, 어떠한 또 힘든 상황이 펼쳐질지 그거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스스로 이 의식 자체에서 힘들 수 있는 상황을 예측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더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또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세포가 알아서 그걸 흘려보내고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밭으로 사용하고 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런 또 생각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고난과 역경들의 삶이 결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역경이 실패가 아니다. 지금 내가 소중한 아이를 잉태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마음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숨 쉴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고 들숨 날숨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거가 나에게 고통이고 과거가 나에게 실패고 과거가 나에게는 발목을 잡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평생 그것이 내 삶을 발목을 잡아요. 물론 실패하고 거듭 고통스러운 괴로운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게 잘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로서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본인이 마음가짐을 잘 가지셔가지고 이 모든 순간은 그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인연이다, 이렇게 마음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잉태한 아이도 편안해집니다. 이걸 너무 조심성 있게 어떻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걱정스럽게 살아가면 본인에게도 안 좋은 또 건강 상태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항상 편안하다. 항상 들숨 날숨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항상 호흡하고 또 후 내쉬고 명상을 생활하셔야 돼요. 어떤 운동보다 명상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 내고 수행 정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저한테 이제 질문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왜 채환님 제 딸은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뭐 저희 집안에는 왜 자식이 없을까요? 이런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필요곡절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가 부부의 문제든 아니면 아이의 문제든 그리고 인연의 문제든 간에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알면 참 좋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삶이니까요. 삶을 알 수 있다면 다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태어나고 병들고 그리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이 시절 인연에서 우리가 아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인이 뭘까 자꾸 찾아도 사실은 그 원인을 찾을 수는 없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내맡겨야 돼요.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하다가 평생 늙어가요. 평생 아파요. 평생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해봐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찾았으면 임신을 하고 찾았으면 아이를 잉태를 했겠죠. 근데 그건 의사도 찾기 힘들고 그리고 부부도 찾기 힘들고 다만 인연인 거예요. 인연이기 때문에 그 인연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연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하게 너무나 미세하게 작은 원인을 통해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방송을 하는데 버퍼링이 생기고 뚝뚝 끊기는 게 제가 지금 7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도 미세한 원인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날씨가 더워서 열을 받아서 뚝뚝 끊기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끊기기도 하고요. 또 배터리가 없어서 끊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면 또 끊기기도 해요. 근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면 버퍼링도 없이 방송할 때마다 항상 깨끗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7년 동안 방송을 8년 동안 해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여러분? 연기법이에요. 인연법이란 말이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요. 집에서 할 때, 제주에서 할 때, 귀점명상센터에서 할 때 그때마다 데이터의 수신율도 다르고 빠르기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그리고 집의 모양, 벽의 모양, 벽의 콘크리트와 벽이 유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러다가도 내 설정 하나만 잘못해도 또 설정 하나 때문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법이에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에게 항상 깨끗한 방송을 하고 끊기지 않는 방송을 하고 좋겠죠. 노트북을 바꿔도 안 되고 줄을 바꿔도 안 되고 배터리를 바꿔도 안 되고 다 해봐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없이 뭔가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겁을 내서 이걸 겁먹고 안 한다. 이것만큼 더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다가 안 되면 또 멈추면 되고 또 멈춰서 또 가면 또 하면 되는 거고 인생이 매끄럽게 버퍼링 없이 쭉 흘러가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매끄러운 인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끄럽게 방송이 쭉 되면 감사한 거고 또 안 되면 매끄럽게 되지 못하고 버퍼링이 생긴 이유가 뭘까라고 또 고민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7년 8년 됐으면 방송의 베테랑도 될 만한데 이게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래요. 임신이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그것도 아주 미세하게 뭔가의 인연에 따라서 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병원도 가보고 의사도 바꿔보고 약도 먹어보고 자연요법도 써보고 운동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종교도 바꿔보고 오만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연이 되면 아이가 잉태되는 거고 또 인연이 안 되면 아이가 잉태되면 안 될 이유가 내 인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아이가 태어나서 나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인연이 될지 나에게 축복을 주는 인연이 될지 자식의 애물단지란 말처럼 자식 때문에 부모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자식 때문에 부모의 인생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자식과 빨리 인연을 끊어서 따로따로 독립을 해서 아이고 자식은 이제 혼자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또 기도하는 부모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자식이 태어난다고 해도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무조건 자식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이가 아플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또 어떻게 잘 살아갈지,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태어나게만 해주세요.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필요곡절,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삶을 급하지 않게 되돌아보고 알아차리고 지켜보면서 조금 여여하게 살다 보면 인연이 닿고 조금씩 트러블이 되는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평안하게 흘러가다 보면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될 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집착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소프트웨어들이에요. 버퍼링이 안 되려면 컴퓨터가 좋아야 되고 카메라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인터넷 환경이 좋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아이의 잉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가 좋아야 되고 엄마도 좋아야 되고 아이의 건강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 가지를 가장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의사를 잘 만나고 그리고 약을 좀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는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급하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